자, 문제 2번에 이어서 전 문제 3번이죠. 우리 109회 전산회계 1급. 자,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라는 문제예요. 자, 날짜를 보니까 7월 28일 총무부 직원들의 야식으로 저팔계 산업에서 도시락 주문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하나카드로. 자, 매매주 전표에 입력할 때에는 우리 그 부가세 유형 선택하는 게 중요한 그 포인트란 말이죠.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매입이고 신용카드. 그러면 매입 파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에 따르면 부가세 유형은 57번 카과 이거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분계를 할 때에는 여기 총무부 회사에서 총무부 직원들의 야식이라고 했으니까 분계를 할 때에는 어디다 쓸까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총무부는 본사 직원들이니까 복리후생비는 800번대 판관비로 쓰셔야 될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좀 공급가의 부가세 나눠지니까 20만원.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여기는 미지급금, 카드사 반드시 입력해야 되죠. 하나카드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금액은 22만원. 매입이기 때문에 밑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해갖고서는 2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 내용을 갖다가 7월 28일 날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나가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7월 28일. 부가세 유형은 여기 보시면 매입이니까 매입에서 57번 카과 요거 선택해야 되죠. 57번. 품목은 그냥 뭐라고 쓸까요? 총무부 회식 수령단가. 여기 카우과라든지 현과일 때는 공급가액란에다가 공급대가 금액 22만원을 다 입력하게 되면 20만원, 2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된다는 거 아시죠? 이건 첫 번째 입력했을 때만 하는 기능이고, 만약에 잘못 입력하셨다 그러면 여기 20만원, 2만원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무부 회식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사는 어딘가요? 여기 하나카드 해주시고요. 분계는 카드로 했으니까 카드 분계. 자, 미지급금의 카나 회사 거래처가 하나카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원재료라고 되어 있죠. 매입일 때는 공급가액이 무조건 여기 원재료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요 계정을 갖다가 뭘로 바꿔줘요? 복리후생비로, 복리후생비 800번대 판관비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날짜는 9월 3일 거래고요.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5천만원,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3,800만원, 보람테크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자, 이거는 팔았으니까 매출에 해당되는 거죠. 증빙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는 매출에서 11번이죠. 11번 과세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단기 감가상각비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됐던 실무에서 업무를 보던 아주 많이 나오는 거래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회계 처리할 때 여기 유형자산의 처분 회계 처리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지금 하는 거 잘 보셨다가 몇 번 따라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이 문제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취득가액을 먼저 씁니다. 기계장치죠.
기계 장치의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했었냐면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즉 5천만 원짜리 기계 장치를 사왔는데요.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금액, 합계 금액이죠. 감가상각 누계 여지껏 비용 처리를 얼마치 했느냐? 비용 처리를 했다는 뜻은요. 그만큼 기계 장치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사용했기 때문에 3,800만 원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여기 기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장부가액은 얼마짜리가 됐나요? 1,200만 원짜리가 됐죠. 그죠? 1,200만 원짜리를 지금 1,200 장부가액 1,200만 원의 의미는 우리가 이 기계장치가 5천만 원짜리 사갖고 갔는데 현재는 1,200만 원짜리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 얼마에 팔았대요? 부가세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돈을 주거나 납부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1,35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기에 1,200만 원짜리인데 1,350만 원에 팔았으니까 150만 원 정도가 150만 원이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반드시 이 형태로 문제를 정리를 해 놓으시고 요걸 보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얘는 기계장치를 팔았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기계장치는 자산이잖아요. 팔았으니까 당연히 대변으로 감소시켜서 없애야 된단 말이죠. 대변에 기계장치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대변에다가 기록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계장치가 이제 팔려 나갔으니 이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비용 처리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 계정도 자동으로 차변으로 써서 똑같이 없애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3,8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란 말이죠. 그러면 1번, 2번 기록하면 요 두 가지 계정의 차이가 1,200만 원이므로 장부가액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계장치를 팔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받아야 될 거 아직 그 돈을 여기 보시면 현금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합계금액도 나와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은 총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485만 원을 받아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485만 원 중에서 끝에 숫자 845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죠. 여기다가 현금 받은 거는 485만 원 이렇게 적고 아직 돈 못 받은 거 미수금이죠. 여기 미수금으로 1,000만 원 미수금은 채권 규정이니까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보람테크 보람테크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또는 받을 것을 한꺼번에 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대변에 지금 여기 여기 매매출 전표 입력에서요.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세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떠 있을 거란 말이죠. 부가세 예수금 135만 원 이렇게 떠 있겠죠. 자, 그리고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대변에 150만 원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회계 처리가 정확히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변, 차변 금액 차이가 대변에
150만 원이 딱 나게 됐다. 그럼 이 계정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해서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회계 처리가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돼서 이 표를 나름대로 간략하게 메모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금액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금액으로 우리가 미리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가 되면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잘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갖다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9월 3일이라고 있고요. 9월 3일. 자, 증빙서류가 매출의 세금계산서니까 여기 매출의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선택하시고요. 품목은 기계장치 매각, 공급가액은 1350만 원. 자, 거래처는 보람테크에다 팔았다 그랬죠. 보람테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자, 분계는 혼합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공급가액 세액에 대해서 자동으로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로 나타나는데 얘가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란 말이죠. 그래서 기계장치 5천만 원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벌써 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주라 그랬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의 코드번호 206번 다음 번호인 207번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금액은 3,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던 거 있죠.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1,100 얼마였었죠? 485만 원 이렇게 받았다 그랬었죠. 현금 받은 거. 그다음에 차변에 미수금으로 못 받은 거는 1,000만 원. 자, 이렇게 띵 해주고 나니까 금액 차이가 딱 얼마 나요? 150만 원 나죠? 150만 원 나는 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150만 원. 아,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띵 이렇게요.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전 회계 1급에서 처리를 갖다가 익숙하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좀 회계 처리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쳐준 순서대로 그렇게 입력하는 연습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고 실무 회사의 업무 보실 때에도 회계 처리하는 거 어렵지 않게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9월 22일 거래고요. 마산상사로부터 원재료 부가세 포함한 금액 공급대가네요.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이건 매입이에요. 매입에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하니까 이따가 우리가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51번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원재료를 사갖고 오고요. 원재료 사갖고 오고 그 다음에 대금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되죠. 서울에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서울 발행 약소금 배서해서 지급했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받았을 때 받으러옴이라고 해놨을 거예요. 그죠? 요 계정은 우리가 받았던 어음을 다시 주는 결제 조건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받을 어음 거래처는 서울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2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50만원은 외상으로 했다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갖다 이제 분기로 미리 한번 처리해 보게 되면 차변에다가는 원재료가 되겠죠. 원재료 500만원. 대변에다가는 약소금 우리가 받았던 어음을 받을 어음을 지급했으니까 서울 이렇게 해놓고서는 200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의 50만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동으로 나와 있겠죠.
부가세 대급금 50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거래는 마산상사 이렇게 써주고요.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350만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래 내용들이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시험 문제 목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래가 회사에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9월 21일 날짜에다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9월 22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22일이고요. 유형은 매입인데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니까 51번 해주시고요. 품목은 원재료 사왔다고 했으니까 원재료 해줄게요. 공급가액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 공급명은 마산상사. 자, 세금계산서 여기 우리 받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분기는 혼합분기로 해주시고요. 원재료 사갖고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받았던 바드럼 줬죠. 바드럼은 여기 주의하셔야 되죠. 바드럼은 우리가 마산상사 우리가 지급한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받았다 그랬었어요? 서울로 받았다 그랬죠. 서울에서 받았던 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2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거래처는 마산상사 그대로 맞죠? 요거 안 고쳐져서 틀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네요. 자, 350만원 이렇게 해서 엔터 띵 치면 요 거래 내역이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입력 사항들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10월 31일 나이스 코퍼레이션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확인서, 해외 수출 문제네요. 구매 확인서에 따라서 전자제품 100개 그리고 수량이죠. 그 다음에 단가는 70만원짜리 납품을 하고 증빙서류 나왔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을 하고 증빙서류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부가세 유형 코드번호는 12번 영세 이걸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대금 중 50%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매출을 한 거기 때문에 대변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제품 매출 해가지고선 금액이 얼마로 나오냐면은 7천만원 나오겠죠. 제품 매출 7천만원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대가 우리가 주었으니 뭔가 받아야 되죠. 차변에 받은 거. 자, 납품받고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거는 얼마를 받은 거예요? 50%라고 했으니까 3,500만원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했어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정민상사가 아니라 어디에 있더랬지? 나이스 상사라고 되어있죠. 이 거래처가 나이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3,5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란 얘기죠. 자, 그럼 요 내용을 갖다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10월 31일자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31일 날짜고 유형은 12번이라 그랬어요. 영세. 자, 품목은 제품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수량은 아까 몇 개라 그랬냐면 수량은 100개, 단가는 70만원, 공급가에 부가세는 없죠. 영세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나이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영세율 구분에서는 여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여기 구매확인서에 의해서라 그랬었죠. 세 번째 거 해주시고, 서류번호는 별도로 안 나와 있으니까 엔터. 자, 분계는 혼합분계 해주시고요. 제품 매출한 거는 7천만원. 요 대가를 받은 것은 보통 예금 계좌로 받은 게 3,500만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으로 받은 거 나이스 3,500만원. 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는 지금 11월 4일 영업부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영업부 거래처라고 하면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인데, 접대비, 영업부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할 목적, 선물 세트 구입했다고 그랬고요. 영업부는 본사이기 때문에 접대비도 500번, 800번, 즉 800번 이제 판관비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네요. 자, 그 외상으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매입 물건을 샀으니까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매입 전자가 됐던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부가세 이용은 51번 과세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54번 불공을 선택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불공의 의미는 과세일 때는 이 매입세, 여기 15만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 불공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공으로 처리하게 되면 공급가액세 합쳐진 금액인 165만원, 이 금액이 전체 접대비로 처리를 하게 돼요.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못하니까 다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했던 거 꼭 뭐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불공사항 6가지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정리해 드렸었죠.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 되면 이 매입세 공제받지 못합니다. 불공으로 처리해야지 돼요.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기 공급자 한에서 세 가지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요 세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공급받는 자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 요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공급가액 세, 이렇게 7가지라는 거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사업과 무관한 그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그 대표가 자기네 집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 뭐 TV를 샀다, 에어컨을 샀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들 있죠. 그건 회사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대표의 집에서 사용할 목적이므로 이거는 불공사항으로서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불공사항으로 처리하셔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 보통 제가 1000cc라고 많이 써놨었죠. 1000cc의 말 의미는 배기량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경차를 얘기해요. 기준이 1000cc 이하 경차를 샀을 때는 51번 과세로 해서 매입세액 다 공제를 받지만
1000cc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1000cc 이상은 뭐라고 요즘 바뀌었냐면 개별 소비세 적용 대상 소형 승용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승용차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다 불공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은 다 불공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접대비 관련해서 접대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다 불공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네 번째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토지와 관련돼서 세금계산 토지보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면 다 불공사항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토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은 것들은 다 불공 처리하셔야 됩니다. 매입세 공제 안 돼요. 얘기했던 6가지예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6가지는 그냥 바로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매입 세금계산서 받으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지 과세를 누를지 불공을 누를지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단 말이죠. 실무 업무에서도 회사에서도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이거 몰라서 틀리시는 분 꽤 많아요.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계 업무를 자격증을 따서 회계 업무를 보시려고 담당자가 되고 싶다면 외워 놓으세요.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분개가 되느냐? 차변에 접대비라고 했잖아요. 접대비인데 얘는 영업부거래처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접대비 판관비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가액뿐만이 아니라 부가세 그 세액도 세액 공제 못 받으니까 150만원, 15만원 포함된 이 165만원 전체가 다 접대비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안 나온단 말이죠. 자, 대변에다가는 이 돈을 갖다 선물을 사고 외상으로 했다 돈 지급 아직 안 했다는 뜻이죠. 근데 또 여기 외상이라고 했다고 해서 외상 미금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상품 우리 판매와 관련된 게 아니고 원재료 관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손오공 상사 해주시고 금액 165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항목을 갖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11월 4일 날짜죠. 11월 4일 날짜 유형은 54번 불공 품목은 뭐라고 써줄까요? 선물 세트라고 하면 되겠네. 선물 세트 공급가액은 150만원. 자, 거래처는 손오공 생계산서 받았고요. 불공제 사유는 뭔가요? 불공사항은 접대비 관련된 거였다 그랬죠? 자, 접대비 어디갔냐? 접대비란 계정이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예요. 됐고요. 분계, 혼합 분계로 해주시고요. 자, 원재료가 아니라 지금 불공상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 매입세액이 별도로 표시 안 되고 두 가지 금액 다 합쳐진 금액으로 여기 16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죠. 이거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해주시고 손오공 상사에서 16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번 그 2024년 들어오면서 이 3월 달에 프로그램을 새로 여기 배포를 했는데요.
그 계정에 보면 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접대비라는 계정이 뭘로 바뀌었다?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계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12월 5일 거래고요.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토지의 토지 정지 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만등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았대요. 자, 토지 정지란 말은 토지, 땅을 말이에요. 정지, 정리해줬다는 얘기예요. 정지비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판판하게 돌, 나무 뭐 이런 것들 다 제거해서 원래 목적대로 공장 신축을 하는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만등 건설에서 자기가 해준 서비스에 대한 돈을 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 정지비라고 나와 있고요. 5,500만 원 청구를 됐죠. 공급가액은 5천만 원. 근데 세액은 5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5번 문제에서 이렇게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51번 과세로 해야 될지 54번 불공으로 해야 될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토지와 관련돼 있잖아요. 토지를 갖다가 정지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항목에서 6번째 5번 문제에서 불공사항 6번째는 토지와 관련돼서 이런 세금계산서 이렇게 받으면 불공 처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를 불공 처리해야 되고 지금 이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후에 부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 이 금액은 토지 돈 쓴 거에 대한 자산으로 기록을 해 주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항목의 회계 처리는 토지라고 써야 돼요. 토지의 그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그 토지라는 자산에다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토지 금액은 5,500만 원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고요. 그 5,500만 원 우리가 산 거에 청구받은 거에 대해서 돈 지급은 어떻게 했냐면 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으로 550만 원은 지급을 했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했으니까 얘도 토지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였었어요? 만등 건설 이렇게 해서 4,9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러면 또 내용을 갖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5일이죠. 12월 5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얘도 마찬가지로 불공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내역은 공장 토지 정지 등 이렇게 해놓고요. 금액은 5천만 원. 자, 거래처는 만듦 건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불공지 사유가 뭐예요? 불공지 사유는 여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되어 있죠? 요거예요. 요거 확인 누르시고요. 분계는 혼합분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산 거는 다 토지로 해주기로 했죠? 토지로 공급가액 세액 여기 불공사항 매입세 공제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합친 금액 공급 대가가 여기 다 토지라는 부대비용의 기정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한 거는 돈을 갖다 먼저 줬던 거 있었죠. 계정 선급금이죠. 계약금 선급금으로 했던 것은 550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에서 4,9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됐죠?
6번 문제까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쭉 입력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요. 일반 전표 또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했는데 오류가 난 거 정확하게 수정해 달라는 문제예요. 우선 11월 10일 날짜에 보니까 여기 공장 에어컨 수리비, 공장이라 그러면은 비용이 나왔으니까 500번대로 해야 되겠죠. 가나 상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88만 원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수선비는 10월 10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결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11월 11일 날, 우선 10월 11일 날이요. 10월 10일 날 차변에 수선비, 얘는 500번대 계정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겠죠. 80 수선비 여기 80만 원. 이거는 우리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이고, 여기 부가세 대급금 8만 원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해가지고서 여기 가나상사 88만 원.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10월 10일 날. 그런데 여기 11월 11일 날 요 미지급금 비용 처리하고 돈 줘야 될 거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 놨었는데, 얘를 11월 11일 날 결제를 해줬단 말이죠. 결제를 해줬는데 차변에 미지급금으로 해놨던 거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미지급금 요것만 지출을 했다면 여기다가 미지급금 가나상사 88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고, 대변에 여기 보통예금에서 88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11월 10일 거 조회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요 자리에 또 얘를 수선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수선비. 그럼 수선비 비용 계정이 두 번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월 10일 날 미지급금 처리했던 거 결제할 때는 이렇게 미지급금 얘만 없애주면서 보통 이렇게 회계 처리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11월 10일 거 한번 날짜 조회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을 조회해 봐야겠죠. (11월 10일) 자, 보시면 여기 수선비로 되어 있죠. 수선비로 되어 있는 걸 뭘로 바꿔줘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거래처는 어디로 해줘야 돼요? 거래처는 가나상사. 그리고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10월 10일 날 기록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수선비 되어 있죠? 아까 저는 얘가 세금계산서로 받은 걸로 생각해서 부가세 대급금 8만원까지 나눠줬었는데, 지금 여기 회계 처리는 부가세와 관련되지 않은 걸로 처리해서 전체 금액이 다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되셨죠?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월 15일 당초 제품을 만불에 직수출하고 선적일 당시 환율 1,000원 적용해서 제품 매출 1,000만원 매상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수출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직수출이 아니라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으로 강서 기술의
전자 영세율 세국이산서 발급한 외상 매출인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지금 여기서 차이가 뭔가요? 차이는 요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지금 수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를 하셔야 될 것이고 12월 15일자로 그러면 여기 부가세와 관련돼서 입력했던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가 직수출인 경우 16번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직수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출한 거래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증빙서류가 있는 거죠. 여기 증빙서류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러면 얘로 바꿔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12번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달라진 거예요. 참고로 직수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증빙서류가 그냥 직수출이라서 증빙서류가 별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영세율은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직수출은 이렇게 했을 경우 외국이죠. 국외 직접 수출하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 반해서 이 영세율이라는 것은 수출은 수출인데 수출하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한 거예요. 공급해 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국내 기업에다가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될 물건을 공급했을 때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해주는 것일 때 12번 영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16번은요 외국의 국외에다가 직접 수출할 때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2월 15일 거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 16으로 되어 있는 걸 12로 바꿔주시면 돼요. 한번 보자고요. 자, 어디갔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2월 15일 날짜로 조회합니다. 여기 부가세 유형 수출로 되어 있죠. 얘를 여기 수출이에요.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12번 영세율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반 틀릴 거 없죠. 자, 그리고 뭐 구분해 줘야 돼요. 영세율 구분해서 F2 눌러서 직접 수출이 아니라 여기 내국 신용장이라고 한 거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죠. 되셨는지요? 나머지 뭐 계정 회계 처리는 똑같아요.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변동사항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4번까지 보편적으로 일반 전표 오류 수정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오류 수정 문제 하나,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출제되는 게 보편적이긴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일반 전표에서만, 어떤 경우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참고로 그렇게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3번, 4번 또 동영상 끊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5번, 6번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